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8번째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시죠.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경우도 요즘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아마도 재판에 이르기 전에 이런 내용증명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주장, 그리고 입증을 상대방에게 미리 전달을 해서 재판까지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내용증명이라는 이 제도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송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증명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증명이 어떤 것이고, 내용증명이 어떻게 작성하고, 효력이 어떻고, 내용증명이 어떻게 발송하는가 하는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 내용증명이란 이 정의를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법률 용어가 항상 나오면 어렵죠.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라는 의심이 들고, 그 법률 용어를 해석한 말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해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이걸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면, 만약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했던 1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갚지 않아서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이제 보냈다 라는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죠. 이랬을 때 내용증명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라는 것을 한번 본다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그리고 변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장 작성법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어떤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자신의 주장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객관적인 제3자인 법관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를 받지 못해서 1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거, 뭐 차용증이나 아니면은 금융 자료나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이 내용증명도 갑돌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데,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데, 내용증명을 통해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2019년 3월 15일 100만 원을 갚으라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였다는 그런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만약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내용증명인데, 그 내용증명의 어떤 법적 효력을 보자면 그 당시에 이런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의 문제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런 주장이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서 그러한 주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런 변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이런 어떤 독촉의 의사표시, 이런 의사표시를 표시했는지 여부도 사실 이런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의 이런 최고가 있는데, 이런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면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어떤 그 효력으로서 내가 이런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 당시에 2019년 3월 15일에 이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가 밝히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효력을 갖는 것,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자의 그런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것, 전달했다라는 그런 효력을 갖는 그런 제도가 바로 내용증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죠. 쉽게 우리 다 공부를 하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면,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죠.
내용 증명 어떤 형식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작성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그 내용만 잘 충실히 적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면 되는데, 제목으로 내용 증명 적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인적사항은 정확히 특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소도 정확히 적어야지 송달이 될 테니까. 이제 이렇게 적고 나서 그 내용으로 갑돌이는 2018년 2월 15일 을돌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을돌이는 1년이 지난 후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렸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 금액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속히 위 금액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9년 3월 15일 갑돌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돈을 빌려줬고 100만 원을 빌려줬고 을돌이가 아직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래서 빨리 이 변제를 요청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으면 되겠고, 이렇게 간단한 사건은 내용 증명이 발송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저도 여러 차례 내용 증명 발송과 같은 그런 대리도 이제 담당을 했었었는데,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그래서 소장 작성과 버금갈 정도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주장과 입증을 다 해서 재판까지 이르지 않도록 상대방이 그것을 수긍하고 이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담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쨌든 이 내용 증명의 작성과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제목과 당사자 특정하고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 여기에 뭐 차용증도 덧붙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언제 발송을 했는지와 관련된 당사자의 그 발송인 내용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뭐 사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 증명을 발송을 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가와 관련돼서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근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면, 비록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2018년 2월 15일 100만 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2019년 3월 15일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했다는 사실은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재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재판 과정에서 이런 독촉을 했다는 그 사실은 인정을 받게 되겠죠. 이게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증명이 있으면 직접적이지는 않는데, 재판장에게도 법원에게도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이 사실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심 심어줄 수 있겠죠. 만약 을돌이가 이 내용 증명에 특별한 어떤 답변을 하지 않거나 대응을 하지 않거나 이랬을 때는 더 크게 이 갑돌이가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맞을 것 같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불러올 수 있고, 재판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분명히 많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소를 제기할 때 일반적으로 증거 중에 내용 증명이 이렇게 첨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건들도 보면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소장 작성 시, 그리고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네라는 의심을 법원에 전해 줄 수 있고, 재판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돈을 달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이제 이것이 최고의 어떤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이 최고가 너는 최고야 이때 이 최고가 아니라 다 어떤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내가 이런 의사가 있었어요, 이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사의 통지가 바로 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최고로 인정돼서 내용 증명을 발송 후에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 권리자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채무자는 비록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권자가 아무런 자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안심하고 오랜 기간 이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짜잔하고 등장해서 내 돈 갚아 이렇게 하면 그 사회 평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측면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회의 어떤 안전,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마련해둔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멸시효가 무조건 오랜 시간 진행된다고 해서 지나갔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때는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추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이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으로서의 내용 증명이 효력을 갖게 된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민법을 보면 이제 168조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174조를 보면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최고는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쉽게 생각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적고 있고 바로 이 내용 증명은 소를 최고를 한 듯한 내가 그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돈을 100만 원을 빨리 변제해달라는 독촉을 하는 그런 의사를 통지를 한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인정돼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그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내용 증명을 어떻게 발송하느냐? 내용 증명 이제 세부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에 찾아가서 내용 증명 배달 증명 신청을 하러 왔다라고 하면 이제 안내를 해줄 거고요. 한 통은 이제 수취인에게 보내지고 한 통은 우체국이 그리고 한 통은 발송인이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가격이 몇천 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재판에 이르기 전에 사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일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어떤 사실이 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의사를 이 당시 이 현재 상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함으로써 향후 재판까지 이르게 됐을 때 어떤 재판 과정에서의 굉장히 유리한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있다는 점에서 꽤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를 제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내 의사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서 재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한번 진행해 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법 관련 자료는 siwo.com 그리고 이 siabooks.com이라는 그 블로그에 제 지금 함께법 강의 자료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게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만약 이제 소송이 진행됐는데 소가 진행됐는지 어떤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서류를 냈는지 내가 어떤 서류를 냈는지 어쨌든 이 재판과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의 사건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내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나의 사건 검색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